이 시간에는 수학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수능 시험에 예전에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은 분수도 나오고 영어도 나오고 뭔가 복잡해 보입니다. 문제 자체는 더하기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간단해 보이는데 수학 같지도 않고 외국어가 막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문제가 결국 이제 학생 여러분께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학생 여러분께서 이 지수라는 것과 로그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출제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 보면 이제 지수와 로그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공부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 문제를 출제를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지수와 로그만 알면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수가 뭔지 이거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죠. 수학에서는 이런 식의 그 표현법이 있습니다. 숫자를 이렇게 쓰고 그 위쪽에다가 이렇게 다시 또 숫자를 써서 지금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이제 어떤 숫자가 들어가고 여기 이제 또 다른 숫자가 들어가고 이런 식이죠. 이것을 거듭제곱이라고 부릅니다. 거듭제곱은 이 거듭은 연속해서라는 뜻이고요. 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들겠습니다. 뭐 그럴 때의 그 제자라서 자기 자신을 뜻합니다. 그리고 곱은 이제 곱한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자기 자신은 이 네모칸에 들어가는 숫자를 말하고요. 곱하는 건 몇 번 곱하느냐, 곱하는 횟수는 이 세모 안에 있는 숫자를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3의 4제곱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은 3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기 4 숫자가 써져 있잖아요. 이 숫자만큼 곱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거듭제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2의 세제곱, 3의 4제곱, 5의 7제곱, 9의 2제곱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 하나를 쓰고 이렇게 숫자를 쓰고 그리고 또 곱할 횟수를 여기다가 또 써놓죠. 이런 식의 표기법이 있는데 여기서 이 몇 번 곱할지 곱하는 횟수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작은 숫자들을 수학 용어로 지수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지수예요. 이 지자가 이제 지목한다, 지시한다 할 때 그 가리킨다는 뜻의 지자인데 몇 차례나 곱할지 가르쳐준다 이런 뜻에서 지자를 쓰고 이제 횟수, 숫자는 이제 수는 숫자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수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27의 3분의 1제곱은 읽을 때는 이제 27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읽는데요. 이것도 결국은 27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여기 가리킨 숫자만큼, 요 지수만큼 곱하란 얘기죠. 그래서 27을 계속 곱해 가는데 3분의 1번을 곱해라. 그래갖고 나온 이렇게 쭉 곱하면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이제 그 숫자가 결과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는 지금 전부 이런 식이었죠. 정수로 이렇게 자연수로 딱딱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은 2는 4, 4, 2, 8, 8이 되지 않습니까? 계산이 쉽죠. 이렇게 8 얘만 해도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4번 하면 되죠. 그러면 9, 9, 81 이렇게 쓰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자연수로 되어 있으면은 문제가 쉬운데 지금 이제 오늘 문제는 그게 아니죠.
이게 3분의 1 분수로 쓰여 있으니까 지수라는 걸 배워서 이게 27을 요 횟수만큼 곱해가는 거구나 이런 걸 알았다 치더라도 이 3분의 1을 곱한다는 말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 점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여기 지금 지수가 분수로 돼 있어서 이걸 이해하려면 좀 분수의 개념을 분명하게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4분의 1이라는 분수를 한번 탐구해 봅시다. 여기를 이제 분모라고 부르잖아요. 아래쪽에 있는 4는 전체를 의미하죠. 그리고 위에 있는 여기 이제 분자라고 부르는데 위쪽에 있는 숫자는 이제 선택하는 숫자를 뜻하죠. 그래서 4분의 1은 이렇게 4개로 돼 있는 4조각으로 돼 있는 전체가 4개인 경우에서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1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4분의 1은 이 부분을 뜻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분수가 밑에가 전체고 위에가 선택하는 숫자다 하는 개념을 잘 이해한 다음에 이제 우리 문제를 봅시다. 그럼 여기 지금 분수가 지금 지수가 3분의 1로 왔는데 지수가 곱하는 횟수라는 뜻이잖아요. 몇 번을 곱할지 곱할 횟수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분수이면서 지수 자리에 지금 분수가 왔기 때문에 이 분수를 해석할 때에는 지수의 개념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요 3이 이제 전체를 뜻하는데 3분의 1이 지금 지수니까 무엇의 전체가 되냐면 곱하는 횟수의 전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 곱하는 횟수가 3을 뜻한다. 3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1은 선택을 하는 건데 곱하는 횟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을 곱할지 선택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27의 3분의 1제곱은 어떤 뜻이 되냐면 여기 3이 전체니까 총 3번을 곱했다. 그 얘기가 됩니다. 3번을 곱했는데 총 3번을 곱해서 27이 나왔다. 그 얘기가 돼요.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떤 수를 총 3번을 곱해가지고 27이 만들어졌다.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3번을 다 곱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곱하는 놈을 선택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7의 3분의 1에 지금 답이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모르는 어떤 수를 3번을 곱해가지고 27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총 곱한 수가 지금 3이 된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렇게 한 번만 곱하는 수를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1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 값이 27의 3분의 1제곱의 결과값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27은 3, 9, 27이고 9는 3, 3은 9니까 27은 결국 3을 3번 곱한 수가 되죠. 그 중에서 그런데 27의 3분의 1제곱이 결국은 3번 곱해서 27이 나왔다고 했으니까 3번 곱해서 27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 3을 3번 곱해서 27이 나왔으니까 이 어떤 수가 결국은 3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만 선택한다고 그랬으니까 3번 다 곱하지 말고 한 번만 곱해라. 3을 이렇게 3번 곱해가지고 27이 나왔는데 이걸 다 3번 곱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곱하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이 27의 3분의 1제곱 자체가 계산을 하게 되면 3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7의 3분의 1제곱은 해결이 됐죠. 그럼 이번에는 요 부분을 해결해 봅시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그 로그라는 수학 기호인데요. 로그는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입니다. 그 영어로는 로가리즘이라고 읽더라고요. 그 영어 단어의 그 앞글자 3개만 따가지고 이제 로그라고 읽습니다. 근데 이 로그가 결국 뭘 뜻하냐 하면은 앞에서 우리가 지수를 배웠죠. 몇 회 곱할지 가르쳐주는 지목하는 수, 그래서 지수라고 그랬잖아요. 이 로그도 결국에는 곱한 횟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문제가 써져 있는데 얘도 계산을 하면은 어떤 값이 나와요. 아까 27의 3분의 1제곱도 계산해가지고 3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얘도 이제 결국 어떻게 계산을 하면 어떤 수가 나오는데 그 수가 뭘 뜻하냐면 곱한 횟수를 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의 4제곱을 풀었으면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3을 4번 곱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81이 나오지 않습니까? 99, 81. 그런데 만약에 6561은 3을 몇 번 곱하면 나올까요? 이런 것이 왜 궁금하냐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3을 과연 몇 번 곱해야 이런 숫자가 나오는지 이것을 알아야 하는 분야도 존재할 수는 있겠죠. 우리야 뭐 상관없고 알고 싶지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회사라든가 뭐 별과 별의 거리를 구하는 그런 과학자라든가 우주선 발사 각도 같은 걸 계산하는 그런 과학자라면 혹시 뭐 3을 몇 번 곱해야 이런 수가 나올까, 이런 거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우리야 뭐 그게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분야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이제 이걸 계산을 해내야 됩니다. 3을 계속 곱해가지고 6561이 나오는 그 횟수. 근데 이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방법을 수학자들끼리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을 곱했더니 이 수가 나왔다, 이렇게 쓰고 그것에 곱한 횟수를 지금 알고 싶다, 그것을 표기하는 방법을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저는 로그를 곱한 횟수라고 마음속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을 때는 이제 로그 3에 로그 3 6561 이렇게 읽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곱한 횟수 3 6561, 그래서 3을 얼마나 곱해야 6561이 나오냐, 그 3의 곱한 횟수를 지금 묻는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해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로그가 뭔지는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기호로 이렇게 쓰는 것이 이것이 이제 곱해갈 숫자라서 얘를 밑이라고 부르고 다 곱한 결과라서 얘를 이제 진수라고 부르죠. 이런 용어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건 뭐 이것 자체를 얘를 진수라고 부르냐 얘를 밑이라고 부르냐 이걸 묻지는 않더라고요. 시험에서도. 그래서 그런 용어는 다 까먹어도 상관없고요. 로그가 곱한 횟수다. 곱한 횟수. 얘를 곱한 횟수다. 얘를 이제 곱한 횟수를 묻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몇 회를 곱했더니 이놈이 나왔다. 그 몇 회, 곱한 횟수 몇 번을 곱해야 되냐, 그거를 이제 묻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풀어보죠. 자, 이게 이제 곱해갈 숫자니까 2를 몇 회가 될지 모르지만 계속 곱해갔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습니까? 4가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2는 2 곱하기 한 번, 두 번 곱하면 4가 나오죠. 그러면 결국 로그 2의 4는 계산을 하면 2가 된다, 그 얘기나 다름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해결이 다 됐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자, 3을 3번 곱하면 27이 나오는데 지금 전부 총 3번 곱해서 27이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 3을 3번 곱했다는 얘기겠죠. 그 중에서 한 번만 곱한 경우 그것이 27의 3분의 1제곱입니다. 그러면 답은 3이겠죠. 자, 27의 3분의 2제곱은 총 3번 곱해서 27이 나왔는데 그러면 3을 계속 곱해갔다는 얘기겠죠. 그 중에서 2번 곱한 놈 3 곱하기 3을 선택하겠다. 그럼 답이 이건 이제 9겠죠. 그리고 27을 이제 3을 총 3번을 곱해서 27이 나왔으니까 3을 3번 곱한 거겠죠. 그 중에서 3번 다 곱한 걸 선택하겠다. 그럼 여기까지 다 곱한 거겠죠. 그러면 결과값이 27이겠죠. 그래서 결국 27에 이제 3분의 3 제곱은 이걸 약분하면 1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7에 1제곱이 되고 결국 27이 된다. 이렇게 이제 풀 수도 있죠. 그래서 27의 3분의 1제곱은 결국은 3입니다. 3. 얘는 3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이 문제는 다시 쓰면 3 더하기 로그 2의 4를 묻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 로그 2의 4는 2를 계속 곱해가지고 4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게 몇 번을 곱해야 4가 나오냐 그 곱한 횟수를 묻는 문제죠. 그러면 2는 이제 2번 곱하면 4가 나오니까 결국 여기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더 간략하게 풀면 풀이를 한다면 3 더하기 2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몇입니까? 5가 되겠죠. 여기까지 풀고 보니까 3 더하기 2는 이거 뭐 초등학교 1학년에서 배웁니까? 요즘은 유치원에서 배우나요? 자, 모든 문제가 그렇기는 합니다만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알고 나니까 무지 간단하죠. 결국 이 고등학교 수학이나 또는 대학교 수학도 그럴까요? 어쨌든 수학이란 게 따지고 보면 덧셈 뺄셈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수학은 왜 그렇게 어렵냐? 고등학교 수학은 이렇게 3이나 2나 이런 식으로 간단한 숫자를 다루지를 않고요. 결국은 알고 보면 간단한 숫자를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다 알고 보면 숫자가 아니고 식이죠. 식. 그러니까 결국 끝까지 계산을 하면은 3되고 끝까지 계산하면 2가 되지만 이렇게 계산을 해서 다루는 게 아니라 숫자를 그냥 식 그대로 다뤄버리죠. 그래서 뭐 시그마라든가 뭐 리미트 이런 기호들도 나오죠. 이런 것들이 다 알고 보면은 결국은 식입니다. 식. 계산을 다 하지 않고 그냥 식으로 써놓은 거죠. 이렇게 식으로 써놓고서 풀으라고 그러니까 이걸 다 우리가 이 식을 풀어서 숫자로 다시 다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갖고 계산을 해야 답이 나오니까 고등학교 수학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호나 이런 의미를 정확히 알고만 있으면 아주 단순한 숫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수학도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기호나 이렇게 식으로 써져 있는 숫자들을 이 문제들을 더 간단한 숫자로 바꿔서 정답을 구하는 과정들을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자, 아마 수학을 지루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루한 수학을 끝까지 설명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새로운 문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